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마징가님이 어린이날에 시선 집중,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선 집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JB타임즈는 오늘도 삐딱선 정신 잘 챙겨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곽창영님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어린이날 촌철님들 기쁘고 즐거운 날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천년소리님은 JB 더마카 연휴에 방송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촌철들도 함께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하트를 무려 3개나 올려주셨습니다. 아, 무려 3개나? 어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 힘이 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9433님 JB 지난번에 청년 창업 영농 지원 사업 면접 본다고 문자 보냈는데 읽어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부탁했죠. 아, 긴장감이 1도 없네요. 음. 네, 최종 선정되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어떤 사업이에요? 혹시? 축하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읽으면서 무슨 작물 키우는지 궁금해하시던데 네. 대추방울 토마토를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우, 되게 맛있는데. 맛있고 몸에도 좋죠. 아, 그럼요. 예. 달고 그거 되게 그렇죠. 맛있는데. 예. 풍작과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대박 예. 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JB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뭘까요?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는 너무 옛날이다. 뭘 또 너무까지 보지. 그때 N으로 시작하는 게임기가 있었어요. 아하. 네. N으로 시작하는 게임기. 뭔지 알죠? 무조건 그거였거든요. 무조건. 네. 근데 요즘은 뭐래요? 이게 작년에는 1위가 현금이었대요. 현금. 네, 현금과 상품권 이런 거였는데 올해 초등학교 교사 노조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844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장 뭘 받고 싶어요? 라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어휴. 같은 디지털 기기였다고 합니다. 어휴. 이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휴. 네. 그리고 2위는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어린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야. 3위는 예. 반려동물. 아, 그리고 반려동물. 현금이 4위. 현금이. 반려동물은 저희 집 애들도 지금도 얘기하던데 다 컸는데도. 네, 근데 저는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1위인 거는 그렇게 안 놀랐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위라는 그러니까. 게 조금 놀라웠어요. 저도 그게 좀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직은 원한다. 이 시간을 듣고 계시는 우리 촌철님들 오늘 네. 아무 계획 없으시다면 네. 그냥 집에서 재밌게 놀아주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상의 모순에 빠지는데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주면 아이들이 과연 가족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할 것인가? 아, 그러네. 그죠?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제가 부모님들께 지금 탈출구를 지금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어른들의 날은 왜 없는 거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어버이가 아닌 분들을 위한 날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아, 그런가요? 성년의 날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뭐 1년 365일이 다 여러분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도 있잖아요.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에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여럿 내부 통신망에 올라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판사의 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의 글 한 구절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요인가. 네, 이 대목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구절에 깔려 있는 것이 저희 JB타임스의 삐딱선 정신과 상당히 비슷하게 삐딱하다.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아, 네,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심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돌리면 뭐겠습니까? 선입견 내지 편견 뭐 이쯤으로 지금 돌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면 두루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만 쪽의 기록을 순식간에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입견과 편견이다. 결국 송 부장판사는 이걸 제기한 게 아니냐.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찼던 것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성 님이 고구마철은 지난 것 같은데 갈수록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8672님이 그래도 판사들은 실명 비판하시는 분들이라도 계시네요. 어느 조직과 약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요 내용은 저희가 또 2부와 3부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또 짚을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이후 과정도 예상대로 전개되는 중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선대위 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간들을 보면 약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기는 하던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아무튼 단일화 얘기에 이제 그 궤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그 단일화가 매우 중차대한 문제겠죠.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김문수와 한덕수 그 단일화 문제는 초와 녹, 가재와 개를 가르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자, 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이고 두 사람 모두 탄핵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둘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평가와 선택의 척도는 국민 입장에서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다. 국민 입장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눈길을 끄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 결단하고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 추가할 게 더 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전한 소식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와의 통화에서도 조금 생각해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선 단일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뭐냐? 그 정반대 흐름, 분리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찻잔 속의 단일화가 소주잔 속의 단일화로 더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무소속 후보죠. 네. 한덕수 후보의 행보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한덕수 후보가 지난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는 전두환 정권 때
광주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면서 썼던 용어인데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 이런 단체들이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에 광주 사태라고 부른 한덕수 후보는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분리의 흐름이 여전한 가운데 한덕수 후보 본인은 확장이 아닌 축소를 야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지금 한덕수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주 사태라고 한 거는 단순한 말실수다. 한 후보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왔다. 부디 정쟁의 수단으로 후보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아니, 실수가 맞겠죠. 아니 지금 그 후보로 나선 상태에서 호남 민심에 척을 지는 그런 발언을 고의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도 네. 실수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수가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머릿속에서 사태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잠재의식 속에 내지 어떤 그 마음의 심층에 광주 사태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 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5.18 묘지 참배에 막혔을 때 두 손을 입에다 대고 크게 외쳤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없다님이 호남 사람이라면서요? 라고 또 물어주셔서 그런데 어떻게 그 실수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안철수 의원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사실 어제 선대위 상견례 자리에서도 김문수 후보 앞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한테 깊은 상처였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즉답을 하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상황까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후보 간 TV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 후보들이 당연히 이인가 문제 치고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지금까지 보여왔던 입장과 태도를 고수를 한다면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도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어떻게 유권자에게 비춰질 것인가. 이 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춘철님들은 단일화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토토로님, 어차피 단일화 과정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뭘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후보를 뽑았나요? 두꺼비 아범님, 단일화에서 한덕수 후보한테 줄 것 같으면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나라사랑님, 결승에 올라갔는데 몸도 풀기 전에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네. 208 하나님,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선뜻 자리를 내어줄까요? 그러니까요. 그 기류가 약간씩 묘해지고 있다는 뉴스 지금 조금 전에 더 맞고도 전해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 상견례 자리에서 6일까지가 휴일인데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한덕수 후보랑 어떻게 단일화 논의를 하겠냐. 그건 너무 급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뭐 그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부처님 오신 그거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만 할지 뭐 잠깐이라도 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두 사람의 표정에 또 언론이 뭐 시선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귓속말을 하냐 안 하냐 이걸 또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몇 초를 얘기하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죠. 알리오. 이 알리오 공시를 쭉 봤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전체 344명 가운데 14%에 달하는 48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이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알박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아직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37곳,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13곳, 다시 말해서 도합 50곳은 언제라도 새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고 그 시점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4일 이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광공사 사장엔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청된 상태라고 하고요. 한국 마사회장엔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컨텐츠진흥원장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세 사람만 하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임명장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박기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일소할 제도적 방책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 이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 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특히나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그 파면된 그 대통령 그 현상이 발생됐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죽한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N님이 구석구석 엉망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자리가 이렇게 많네요. 새삼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신원섭파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차기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개혁할 수 있나요? 임금님기의 캔디님 무슨 마감 세일하나요? 마감세 저는 창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데 네. 그게 좀 더 고상해 보이긴 하네요. 네, 마감세. 그리고 울트라 왕 당근님, 나라사랑님 등 많은 분들은 이거 누가 임명한 겁니까? 그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재를 했겠죠. 며칠 전까지 누구였습니까? 다 아는 그분이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화물차 기사가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그리고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 절도 혐의였습니다. 네. 검찰은 약식 기소를 했지만 기사가 이에 불복해서 나 정식 재판 받아야겠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기사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식 기소, 벌금으로 그냥 하는 것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이 벌금 5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400원짜리 초코파이, 600원짜리 과자 네 벌금 5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류회사의 경비원도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꺼내 먹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1,000원짜리 과자 갖고 법원까지 달려간 회사도 그렇고 그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댄 법원도 그렇고 참 각박하다. 인정머리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뭐 문봉철님 너무하네. 레미제라블인가라고 하셨고, 뭐 800원으로 직장을 잃으신 버스 기사가 생각난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호랑이님은 세상에라고 해주셨고, 허성철님은 설마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런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 CK 정님 박절하네요. 초코파이는 정인데.
진짜 회사 너무 적절하다. 그쵸? 그렇네요. 예, 예. 와, 뭐 우리 촌철님들은 정말 저희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기소감이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소돼야 될 건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윗분들 거?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렇게 수사부터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뭐예요?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네요. 박상우님 네. 힘없는 이에게만 한없이 엄격한 사법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예. 6469님은 화물기사입니다. 그 물류회사 안 봐도 비디오네요. 루하님 먹는 것 같고 치사하네요. 봄이 오면님 먹으라고 줘도 모자랄 판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